안녕하세요. 청주 서울 탑플란트 치과 류수영 원장입니다. 정용훈 원장입니다. 윤주호 원장입니다. 원장님들 치과 치료 받아보셨죠? 네, 저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패인 곳이 있어서 레진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치아가 충치로 부분적으로 깨져서 인레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충치나 치아 패인, 깨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레진, 인레이,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고 신경 치료를 동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어떨 때 레진 치료를 하고 어떨 때 인레이 치료, 또 어떨 때 크라운 치료를 하고 신경 치료는 언제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레진 치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레진은 치아생리라고 치아에 붙을 수 있는 재료로 물성은 약간 플라스틱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도 다양하게 있어서 치아와 거의 구분이 안 되게 때울 수 있지만 플라스틱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레진 치료의 원칙은 교합력을 직접 받지 않는 곳을 수복하는 것입니다. 교합력은 씹는 힘이잖아요. 힘을 직접 받지 않는 곳에 레진 치료를 한단 말인가요? 정용훈 원장님이 받은 잇몸이 패인 부분처럼요. 네, 맞아요.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경부의 충치에는 레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아의 작은 홈이나 초기 충치의 경우 부위가 매우 작을 때는 씹는 힘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 레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 쓸까요? 앞니도 씹는 힘을 직접 견디지 않기 때문에 앞니 치료에도 쓰이죠. 앞니가 깨지거나 충치가 생긴 경우 벌어진 앞니 사이를 메꾸는 경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앞니여도 깨진 부위나 충치가 크면은 레진보다는 다른 치료를 추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클수록 힘을 받는 면적이 커져서 금방 떨어지거나 색 투명도가 안 맞아서 티가 나거나 변색이 돼서 예쁘게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라미네이트나 또는 크라운 치료가 좋겠어요. 다음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인레이 치료입니다. 레진이 교합력을 직접 받지 않는 부위에 쓰인다면 인레이 치료는 교합력을 받는 부위에 쓸 수 있습니다. 인레이는 재료의 이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때우는, 즉 입 밖에서 작업하는 수분물의 총칭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금인레이, 세라믹 인레이, 레진 인레이, 지르코니아 인레이로 나뉩니다. 금인레이는 금색이고 세라믹 인레이나 레진 인레이, 지르코니아 인레이는 치아색이 납니다. 씹는 힘을 직접 받는 부위에도 쓰일 수 있어서 레진보다 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작업하지 않고 본을 떠서 기공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부위라도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 부위가 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레이 치료는 떼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추천되지 않아요. 인레이 치료를 하고 남은 치아가 너무 얇게 남으면 추가로 치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너무 넓은 부위를 인레이로 덮으려고 하면 인레이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크라운 치료는 치아를 360도에서 둘러싸 모자를 씌우는 모양으로 치아를 덮는 치료입니다. 충치 또는 파절로 인한 결손이 인레이로 떼울 수 없을 만큼 큰 경우, 또 치아에 금이 가서 씹을 때마다 금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360도에서 치아를 둘러싸 금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레진, 인레이, 크라운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셨나요? 네, 원장님 그러면 신경치료는 뭔가요?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신경치료는 충치나 치아 깨짐의 범위보다는 깊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경은 치아 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넓은 범위가 깨졌어도 얇고 깊게 깨졌다면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경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좁고 작은 충치여도 깊은 부위까지 있다면 신경치료를 해야 해요.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 신경에 접근하기 위해서 치아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경치료한 치아는 360도에서 둘러서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크라운 치료가 마무리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치나 깨진 부위가 레진 치료를 할지 인레이 치료를 할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고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충치의 활성도나 치아의 교모 정도, 교합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비슷하게 인레이 치료를 할지 크라운 치료를 할지 고민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모는 씹는 면의 마모 정도를 말합니다. 씹는 힘이나 식습감, 치아의 단단한 정도 등과 관련이 있어요. 씹는 힘이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레진보다는 인레이, 인레이보다는 크라운 치료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친구들, 즉 충치가 비교적 잘 생기는 우식 호발 연령이거나 턱이나 치아가 계속 자라는 성장기인 경우에는 인레이보다는 레진, 크라운보다는 인레이로 진단하게 됩니다. 또 치아가 몇 개 없는 분들은 치아에 씹는 힘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레진보다는 인레이, 인레이보다는 크라운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물론 치아가 모두 있더라도 교합이 너무 안 좋은 경우, 씹는 힘을 담당하는 치아가 몇 개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충치에도 입안 상태에 따라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충치나 파절 정도가 신경치료의 경계인 경우, 잇몸 건강이나 교합 관계에 따라서 환자분의 이전 치과 치료 경험 등을 참고해서 신경치료 진단이 나오기도 하고 신경치료 없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레진, 인레이, 크라운, 그리고 신경치료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길 바랍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주 서울 탑플란트 치과 류수영 원장, 정용훈 원장, 윤주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